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유독 나한테만 말을 함부로 하는 동료, 친구 모임에서 은근슬쩍 나만 무시하는 사람, 가족 중에 나한테만 과도한 요구를 하는 누군가. 그리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왜 하필 나지? 내가 만만해 보이나? 내가 약한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진실은 이겁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유독 특정 사람만 괴롭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이 가성비 좋은 감정 쓰레기통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가성비 좋은 감정 쓰레기통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불만, 열등감, 통제욕을 해소하기 위해 타겟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투자 대비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적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큰 감정적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말 한마디에 당황하거나 화를 내거나 눈물을 보이거나 필사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그들에게는 가성비 최고의 타겟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는 이유는 당신의 반응이 그들에게 수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수익 구조를 완전히 파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전략들을 익히시면 무례한 사람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타겟으로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라는 주식의 수익률이 0%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상대의 보상 회로를 고장내라. 우리 뇌에는 보상 회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과 연관된 이 시스템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쾌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악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하는 결과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당황, 분노, 눈물,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보상입니다. 직장 상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회의 시간에 유독 당신의 아이디어만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는 상사. 이게 뭐예요? 이렇게밖에 못해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얼굴이 빨개지고 목소리가 떨리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의도는 하면서 급하게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혹은 최선을 다했는데요 라며 감정적으로 맞받아칩니다. 바로 이 순간 그 상사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내 공격이 효과가 있었구나. 이 사람은 내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구나.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보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초. 침묵 후 몸이 건조한 대답. 상대의 무례한 말이 끝나면 3초간 그저 상대의 눈을 지그치 바라봅니다. 당황한 표정도 분노한 표정도 아닌 그냥 평온한 얼굴로 마치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라고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그리고 나서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단어로 대답합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변명도 감정 표현도 없습니다. 이게 왜 강력할까요? 상대는 공격이라는 에너지를 투자했는데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익률 0%입니다. 그들의 보상 회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쾌감이 오지 않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예상했던 보상이 오지 않을 때 우리 뇌는 그 행동을 반복할 동기를 잃습니다. 슬롯머신을 당겨도 아무것도 안 나오면 결국 그만두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한 직장인이 이 전략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6개월간 자신을 괴롭혔던 동료에게 더 이상 어떤 감정적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2주간은 오히려 공격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 속어 폭발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예상한 반응이 안 나오니까 더 세게 누르는 거죠. 하지만 3주째부터 그 동료는 슬슬 이 사람에게 관심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6주가 지나자 완전히 타겟을 바꿨습니다. 왜? 이 사람한테서는 더 이상 수익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무표정한 얼굴로 3초를 견디는 것,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를 감정 없이 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권위 있는 침묵. 나만의 성벽을 쌓는 법.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마치 법정에 선 피고인처럼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경험 있잖아. 그게 사실은 말이야.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여기서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설명은 제발 나를 이해해줘. 나를 나쁘게 보지 마.
라는 구걸과 같습니다. 설명은 곧 방어입니다. 그리고 방어는 곧 약점의 노출입니다. 왜냐하면 방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당신의 판단이 두렵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모임에서 누군가 너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우리 모임도 잘 안 나오고 라고 은근히 비난조로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 미안해. 그게 최근에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리고 집안일도 있고 또 건강도 안 좋아서 정말 가고 싶은데 시간이 이렇게 줄줄이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심리적으로 아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선택을 상대방에게 심사받는 위치에 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침표 요법입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바빠서 시간을 못 냈어. 끝입니다. 왜냐하면이 나오려는 순간 입을 다무세요. 그 뒤에 붙는 모든 설명은 상대에게 여러분을 공격할 실마리를 제공할 뿐입니다.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나도 바쁜데 시간 내는데? 집안일? 그 정도는 다들 하는 거잖아.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제공한 정보가 바로 공격의 재료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보 비배칭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정보를 상대가 알지 못할 때 나는 권력을 갖게 됩니다. 내 결정의 이유를 알 권리는 나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이 정보의 주권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명절 때마다 친정 대신 시댁만 오라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매번 길게 설명하며 사정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보고 싶어 하시고 저도 딸이니까. 하지만 매번 똑같은 논쟁이 반복됐죠. 어느 날부터 그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올해는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왜? 시집온 며느리가. 그게 제 결정입니다. 더 이상의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반박할 구체적인 지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공격할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니까요. 3년 후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 이 며느리는 설득 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주권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 왜? 라고 물으면 그게 내 선택이야. 혹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 뒤에 마침표를 찍으세요. 입이 근질근질하겠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게 여러분의 성벽을 쌓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프리미엄 액세스 권한 회수 전략.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무한합니까? 여러분의 친절은 무한합니까? 여러분의 에너지는 무한합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무례한 사람들에게도 이 한정된 자원을 무제한 요금제처럼 제공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의 시간, 친절, 에너지는 무한 자원이 아닌 한정판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넷플릭스를 생각해보세요. 매달 돈을 내야 영상을 볼 수 있죠. 만약 누군가 계정을 공유해달라고 하면서 당신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군다면 당연히 계정 공유를 끊어버리겠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례한 행동은 곧 구독료 미납입니다. 그리고 미납이 계속되면 접근 권한을 회수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이런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동료 A는 항상 당신한테만 일을 떠넘기고 성과는 자기가 가져가고 점심 때는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던집니다. 하지만 일을 부탁할 땐 야, 너 이거 좀 도와줘. 친한 척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화를 냅니다. 야, 너 맨날 이러면 어떡해. 혹은 직접 대면해서 따집니다. 너 요즘 나한테 왜 그래? 하지만 이것도 반응입니다. 감정적 반응. 상대는 여러분이 화를 내든 따지든 결국 일을 도와주거나 관계를 이어간다는 걸 압니다. 그럼 진짜 효과적인 방법은 조용히 접근 권한을 박탈하는 겁니다. 카톡 답장. 이전에는 5분 안에 했다면 이제는 5시간 뒤에. 점심 약속. 오늘은 볼 일이 있어서 구체적 이유 제공 X. 일 부탁. 지금은 여유가 없네. 변명 X. 설명 X. 정보 공유. 이전에는 회사 소식 먼저 알려줬다면 이제는 공식 공지로만. 중요한 건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왜 그래? 나한테 뭐 불만 있어? 이렇게 물어도 절대 본심을 드러내지 마세요. 아니 그냥 요즘 바빠서. 끝입니다. 이것이 왜 강력할까요? 심리학에서 모호한 거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 없이 거리를 두면
상대는 불안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러는 거지? 이 불안감이 상배를 자기 반성으로 이끕니다. 한 직장인은 3년간 자신을 감정 샌드백으로 사용하던 선배에게 더 이상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조용히 거리를 뒀습니다. 점심과 함께 안 먹고 퇴근 후 술 마시러도 안 가고 업무 외의 대화도 최소화했습니다. 2달 후 그 선배가 커피를 사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나 뭐 잘못한 거 있어? 그제야 그 직장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감내했던 것들이 이제는 제 선택이 아니에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배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무료로 감정을 쏟아부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치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여러분의 자원을 집중하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원 재배치입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무례한 사람에게 화내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답장을 늦추고 약속을 줄이고 정보 공유를 제한하세요. 그리고 절대 이유를 설명하지 마세요. 단심의 에너지는 한정판입니다. 네 번째 전략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것은 브랜드 실패다. 여러분, 애플을 생각해보세요. 애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만큼 애플을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싸기만 하고 폐쇄적이고 선택권을 안 줘. 그런데 애플이 이 비난들 때문에 전략을 바꿨나요? 우리 제품 싸게 팔게요. 안드로이드랑 호환되게 할게요. 라고 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확고하게 자기 정체성을 밀고 나갑니다. 대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중 하나가 됐습니다. 왜? 명확한 정체성은 진성팬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아무에게도 특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면 결국 여러분은 주인공이 아니라 배경이 됩니다. 가족관계에서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온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모든 사람 비위를 맞추고 본인의 불편함은 꾹꾹 눌러 참는 며느리. 누가 고마워할까요?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한 것이 됐으니까요. 오히려 한 번이라도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면 왜 오늘은 안 해? 무슨 일 있어? 라는 눈총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경계선이 없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만의 선을 명확히 하세요. 저는 밤 10시 이후에는 업무 메시지에 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조언은 듣지 않습니다. 이런 선을 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는 불편해합니다. 누군가는 왜 갑자기 저래? 라고 수군댑니다. 누군가는 이기적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 분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과 기배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불편함을 견딜 수 있습니다. 네가 불편해하는 건 알지만 이게 내 선택이야.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한 여성은 친구 그룹에서 항상 착한 친구 역할을 했습니다. 모두의 고민을 들어주고 새벽에도 전화 받고 본인이 힘들어도 티내지 않았죠. 하지만 정작 본인이 힘들 때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밤 11시 이후 전화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번 달려가던 모임도 가끔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쉬고 싶어서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2개월간 몇몇 친구들은 서운해했습니다. 쟤 요즘 이상해. 우리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가 봐. 라는 말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진짜 친구들만 남았습니다. 그녀의 경계선을 존중해주는 3, 4명. 그리고 그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건강해졌습니다. 떠난 사람들. 애초에 그녀의 착함만 이용하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브랜드 정체성의 힘입니다. 나만의 선을 명확히 하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걸러지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움은 내가 자기 주장을 가진 인간이라는 훈장과 같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세요. 그 감옥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당장 하나를 정하세요. 여러분이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한 가지. 나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완성하고 이번 주부터 실천하세요. 누군가 불편해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생기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5번째 전략입니다. 자체 발광하는 태양의 전략, 의존성 제로. 여러분, 태양과 달의 차이가 뭘까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나죠. 하지만 태양은 스스로 타올라 빛을 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의 인정이라는 빛을 받아야만 빛납니다. 나 잘하고 있지? 나 괜찮은 사람이지? 나를 좋아해줘. 끊임없이 확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스스로 타올라 빛납니다. 타인의 인정이 있든 없든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된 사람. 무례한 사람들, 악의적인 사람들은 누구를 먼저 타겟으로 삼을까요? 고립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찾아냅니다. 심리학에서 포식자, 피식자 역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포식자는 무리에서 떨어진 불안해 보이는 개체를 노립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나 없으면 힘들 거야. 이 사람은 외톨이가 될까봐 뭐든 참을 거야 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먼저 괴롭힙니다. 반대로 이 사람은 나 없어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될 때 타인의 인정은 필수품이 아닌 액세서리가 됩니다. 직장에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팀 회식에 안 가면 왕따 당할까봐 항상 참석하는 사람과 오늘은 개인 시간이 필요해서요 라고 당당히 말하고 빠지는 사람. 누가 더 무시당할까요? 역설적이게도 전자입니다. 왜? 전자는 소속의 공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후자는 심리적 독립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가 중심이 있고 누가 흔들리는지. 그럼 어떻게 심리적 독립성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나만의 내적 기준을 만드세요.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 오늘 나는 내 기준에서 최선을 다했나? 이 선택은 3년 후의 나에게 자랑스러운 선택인가? 이 질문들에 스스로 답할 수 있으면 타인의 평가는 참고사항이 될 뿐입니다. 둘째, 나만의 충전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사람들은 외로움을 타인의 부재로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나와의 반절에서 옵니다. 나만의 취미, 나만의 사색 시간, 나만의 성장 루틴.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결핍이 아니라 충전이 됩니다. 한 남성의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늘 모임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소외될 것 같았죠. 그래서 모든 회식, 모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작 나랑 놀 줄을 모르는구나. 그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나 없이 저 사람들 뭐라고 할까? 하지만 한 달 후 회사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그의 부재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 없이도 잘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구나.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을. 나는 누군가에게 필수적이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6개월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그에게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뭐해? 너 요즘 달라 보여. 왜? 그에게서 결핍이 아닌 충만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적 생태계의 역설입니다. 누가 떠나도 내 인생의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심리적 독립성을 보여줄 때 오히려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례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공격해봤자 흔들리지 않겠구나. 이 사람한테서 내가 원하는 반응을 얻을 수 없겠구나. 이번 주 단 하루만이라도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보세요. 핸드폰 꺼두고 SNS 보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처음엔 불안하겠지만 그 불안을 견디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심리적 근육을 키웁니다. 나는 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전략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적 포커페이스. 상대의 보상 회로를 고장내라. 두 번째, 정보 주권. 설명하지 말고 마침표를 찍어라. 세 번째,
프리미엄 액세스 회수. 에너지는 한정판이다. 네 번째, 브랜드 정체성.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마라. 마지막, 심미적 독립성. 스스로 빛나는 태양이 되어라. 이 전략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이 무례한 사람들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해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라는 타겟의 매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 0%. 더 이상 공격해도 재미없는 상대. 에너지 낭비만 되는 타겟. 그렇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 떠납니다. 여러분이 쫓아내지 않아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배경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조연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자기 스토리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고 자기만의 선택을 하고 자기만의 여정을 갑니다. 누군가 그 여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게 하세요. 그들의 자리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들로 채워질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치를 비싸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친절을 아무에게나 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만만한 타겟에서 존중받는 사람으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실천 다짐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